안녕하세요. 정보를 공유하는 까부자의 더넬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수 로이킴 관련 정보와 정준영 사건 등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사건에 대한 개인 견해는 최소화하고 중립적 의견을 가지고 제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이킴의 정보와 근황, 음란물 유포 사건 전개 과정, 정준영의 징역 사건, 그리고 성범죄 관련 법률을 소개하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수 로이킴은 1993년생으로 올해 28살입니다. 본명은 김상우이며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2012년에 방송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시즌4의 우승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해당 시즌의 참가자는 208만 3,447명으로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우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승까지의 과정에는 잘생긴 외모와 로이킴의 좋은 배경도 한몫했다고 하죠. 로이킴은 유학을 많이 다녔는데요. 초등학생 시절 캐나다 유학 경험이 있고 미국 애쉬빌 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미국 명문대 중 하나인 조지타운 대학교에 합격해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많은 방송 프로그램, CF, 콘서트, 음반 활동 등을 하며 국내에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곡으로는 봄봄봄, 먼지가 되어, 그때 헤어지면 돼, 우리 그만하자 등이 있습니다. 많은 팬들을 보유한 로이킴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정준영과 연관되어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 로이킴의 SNS 계정도 업로드가 멈춰진 상황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준영과 로이킴은 2012년 엠넷 슈퍼스타 K 시즌4에 함께 출연하면서 돈독한 사이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방송에서도 우정을 과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준영과 FT 아일랜드 최종훈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로이킴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었는데요.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사건 전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9월에 여자친구 불법 영상 촬영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서울 동부지검 형사 3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출연 및 음반 활동을 재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빅뱅 멤버 승리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 유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19년 3월 13일 2016년 불법 촬영 혐의 수사를 받을 당시 경찰 측에서 증거인멸 방법과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한 녹취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준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 발표 및 연예계 활동 은퇴를 선언했고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19년 11월 13일 가수 정준영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11월 29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9부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말이죠. 로이킴도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킴은 2019년 4월 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0개월 만인 지난 25일 소속사 측에서는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에 이미지를 캡처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 다만 로이킴이 속해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정준영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화방과는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기소유예 사실을 알렸으며 로이킴 또한 팬카페를 통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킴의 아버지인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김홍택 교수가 학생들에게 로이킴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건에 대해서 로이킴을 대신하여 모두 내 잘못이다 라며 사과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로이킴과 정준영은 어떤 법률에 따라 판결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기회를 준다, 그런 의미죠. 관련 법령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처벌법이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성범죄는 어떤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음화 반포, 공연 음란, 강제추행 등이 포함되죠. 또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법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법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네티즌들의 의견은 아주 분분한데요. 죄는 있지만 다시 방송에 출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다시는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의견 또한 매우 많고,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이미지가 낭떠러지로 추락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그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인생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죠. 잘못된 인연이 주변에 있다면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게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정직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씩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운이라는 것이 정말 별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갈고 닦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로이킴 관련 정보를 소개드린 까보자의 더넬이었습니다. 궁금해하실 정보를 전달하는 까보자,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뿅!